반려견 리드주 잡는 사람별 차이를 인파로 공유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보호자분들이 가족 중에 뭐 4명이 살면 4명 다 반응이 똑같아요 라는 분들도 있고 뭐 2명은 똑같고 2명은 달라요 라는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그게 뭐 잡는 사람마다 달라요 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발생되는 이유들이 보호자가 제대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산책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얘가 냄새를 모든 곳에 맡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랑 보관하는 산책이 가장 행복한 산책이에요. 그래서 뭐 눈을 마주치면서 단순히 걷는 곳에서 주변에 뭔가 위험이 닥쳤을 때 엄마야 하고 내가 먼저 놀라는 게 아니라 내 강아지를 먼저 챙겨줄 줄 아는 그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보호자로서의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 훈련사들이 했을 때는 강아지는 보고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날 보호해주고 있구나. 근데 보호자가 했을 때는 좀 보호를 받는 느낌을 못 받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그런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 보호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 산책 매너만 어떤 게 있나요? 기본 산책 매너는 우리가 그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기분 나쁘지 않는 산책. 그게 기본 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에서 반려견과 산책 가장 중요한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도심에서 반려견하고 산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심에서 지키는 에티켓이죠. 요즘 보호자분들께서는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도심에서 강아지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지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교류해야 되는지 얘가 볼일을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요즘에 가장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데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보거나 배변을 봤을 때 물을 뿌려주는데 저는 좀 재밌게 그 물총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물총을 다다다다다 쏘고 있으면 많이들 쳐다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치우는 재미도 좀 생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냐고 물어보는 것도 알려주면서 또 이거를 조금 재밌게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인 분들도 있지만 그 비반려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서로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사실 반려인들이 1,500만이 됐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들. 곧 있으면 2,000만이 될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들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비반려인분들하고 지금도 갈등이 엄청 심각해요. 근데 이 갈등이 심각한 걸 어떻게 풀어나가냐고 봤을 때 우리 반려인들이 조금 더 매너 있게 행동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반려인들이 가장 이제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랑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욕한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유가 없다고 100% 말할 수 없는 거냐. 강아지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당연히 동물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데 우리한테 표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싸우기보다 아, 내 강아지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쁠 수 있구나를 그냥 인정하시고 도심에서 지키는 에티켓도 열심히 준수하고 특히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배변 문제. 반려견들하고 다니면서 막 안 치우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반려인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개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변 잘 치워주시고 또 오프리치 부럽게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 이런 행동들을 좀 안 해주시고 오프리치가 아니라 항상 주의 착용해 주시고 산책할 때 내가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게끔 반드시 교육을 하고 보호자분들 스스로 인지를 해서 매너 있게 걸어 다니고 매너 있게 산책을 하다 보면 비반려인 분들도 아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나중에는 이해를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인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도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강아지랑 같이 함께 한다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반자. 네, 동반자.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교감한다는 거잖아요. 그 교감의 첫 번째로 소통이에요. 근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의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다 각자 할 말을 하고 있어요. 걔는 걔대로 할 말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할 말하고 이게 뭐다? 소통의 오류가 오는 거예요. 문제들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소통의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과 가장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로서 인정하기. 개는 개예요. 나쁜 뜻이 아니고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자꾸 인간화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강아지 행동학으로 봤을 때나 심리학으로 봤을 때 개로서 자꾸 바라볼 수 있고 하는 시그널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가장 신기하신 게 뭐냐면 요구성 지짐이 있는 친구들이 제가 가면 좋으면서 방금 얘기했던 소통이죠.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데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짖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구성 지짐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들과 함께 지내실 때 교감, 사랑 무조건 중요하지만 이 소통을 활발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양방향 소통입니다. 지금 해운대 나와 있는데 네. 춥진 않으세요? 많이 춥습니다. 해운대 해변에도 강아지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강아지들이 이제 바닷물 뭐 뛰어가고 뭐 먹고 하는 거 괜찮아요? 사실 강아지가 바닷물을 먹으면 사람들은 똑같이 목말라요. 나도. 짠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뛰어노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개들도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도 먹어보고 짜잖아요. 그 경험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탁탁탁 처음에 한 친구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었더라도 나와서 물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아, 근데 해운대 너무 좋은데요? 어우. 오늘 제일 춥대요, 지금. 그래서 아까 좀 많이 네. 떨었습니다. 왜 오늘 같은 날에 잡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아. 춥게 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개모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모차도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강아지들이랑 살면서 그 백화점에서도 이제는 강아지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반려인들을 존중을 해야 돼서 그 유모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백화점 방침상 그렇기도 하고요. 산책을 잘하는 강아지인데 굳이 유모차를 태운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픈 친구들이나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한테는 바람을 쐬주는 계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유모차도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난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써도 될 분들이 좀 써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해서 쓰는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냥 다 쓰니까 쓰는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많이 늘었죠. 저도 노령견들을 반려하고 있거든요. 한 마리가 12살이고 한 마리가 10살인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건강해서 물론 뭐 등산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필요한 상황이 꼭 생긴다면 그때는 구매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강아지 옷을 꼭 입혀야 하나? 아, 그게 옷이 필요한 아이템이긴 합니다.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춥기 때문에 이중모인 친구들도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 옷을 입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하권으로 진입만 해도 옷은 꼭 무조건 3도 이하에선 무조건 입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아지들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온도가 대부분 따뜻합니다. 근데 밖의 온도랑 차이가 많이 크죠. 대신에 이제 안 되는 건 한여름에도 이제 이유 없이 뭐 털을 밀지 않았는데도 입힌다거나 집안에서도 계속 입히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한여름에도 털은 완전히 그 빡빡이 미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이제 바람이 불면 털과 털 사이에 스며들면서 그게 시원해집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행동심리 전문가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